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17일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 한국 사회가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부닥치고 있는 게 인구 문제입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도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이 한국이 꼽히고 있죠. 그리고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요,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방 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 도시 이 소멸하는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한국 정부는 2006년도부터요,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회를 만들고 인구 정책을 5년마다 수립을 해와서 지금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네, 이거는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기구입니다. 인구 정책 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매년 이 5년마다 이 인구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오는데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했으니까요, 2020년도까지는 1, 2, 3차, 이 3회에 걸쳐서 실시가 되어 온 것이고, 그리고 2021년도, 올해부터 2025년도는 이제 4차 계획이 이제 수립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뭐 4차 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러면은 뭐 4차 2021년도부터 시행되니까요, 최소한 뭐 2018년도나 2019년도서부터 이 계획 단계에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수립이 돼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 놀라운 것은요, 1, 2, 3차까지는 이런 인구 정책,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 대응책, 뭐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요, 뭐 노동력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 기능으로서 인구가 줄어드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1, 2, 3차까지는 외국 국적 동포, 그러니까 재외 동포, 그리고 한국에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이런 이주 노동자, 어떻게 보면 이주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포용을 해서 이 정책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뭐 국내 체류하고 있는 뭐 외국 국적 동포, 또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이 관심이 그만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4차 계획, 2021년도부터 이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고 2025년까지 시행되고 있는 이 4차 계획에는 외국 국적 동포하고 외국인에 대한 그런 정책, 어떻게 보면 이민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쏙 빠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이 세미나에서 이거를 지적하게 나와서, 그래서 국내 이 중앙일보가 지난 14일 이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면서 현재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런 우리 동포 사회에 거는 기대가 많이 있었는데, 정말 이 정도로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나 외국인 이들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없었나,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대선 전국인데, 지금 대통령 후보들도요, 사실은 이 인구 정책과 관련돼서 이주민에 대한 그런 이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 재외동포에 대해서 또 국내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 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그와 관련된 뭐 논의가 나와지는 않고 있죠. 그러나 앞으로는 그와 관련된 논의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한 방편으로 제가 이 재외동포와 외국인 이민정책 연구와
그리고 제한이라는 그런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구 정책에 있어서의 이민 정책 빠져서는 안 된다. 이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난 11월 11일이요. 서정수, 전해수, 최연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요. 건강사회운동본부가 주관을 해서 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모세 이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지난 14일 이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제목이 이겁니다. 저출산 사체계획 의문, 이민자 없이 내국인으로만 해결되겠나? 이 제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윤인진 교수, 한국이민학회 회장이기도 한데요. 이날 발제자로 나서서 1, 2, 3차 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그러니까 인구정책이죠. 2006년도부터 2020년에는 외국 국적 동포 인력을 활용하고 또 우수 외국 인력 유치 등 이런 이민 관련 정책이 있었으나 2021년도서부터 2025년 시행되는 이 4차 계획에는 이민 정책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국인 정책만으로 과연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해서 말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한국의 인구 정책을 세우는데 왜 재외동포, 외국인, 외국적 동포 이런 이민 정책을 넣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뭔가요? 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죠. 아마 이 중앙정부가 이런 국민적 정서를 좀 의식을 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4차 계획에서는 은근슬쩍 1, 2, 3차까지만 해도 외국 국적 동포, 그러니까 재동포와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인력 활용이라든가 어떤 이런 국내에서 활동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원도 하고 하나의 이민 정책으로 한국 사회의 어떤 포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책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4차 계획부터 이게 쏙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윤인진 교수님이 작심을 하고요. 지난 토론회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윤인진 교수님하고 직접 전화로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이게 4차 인구정책에 이제 이민정책이 없다. 이거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윤인진 교수님이 지적하고 나온 것입니다. 인구절벽,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데 이 내국인으로만 해결되겠느냐? 벌써 이 농촌지역 같은 경우, 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일손 부족 때문에 아우성이죠. 그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제조업체도 일손이 부족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또 외국 인력이 또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재외동포, 외국 국적 동포죠. 그리고 외국인의 인력 활용을 통해서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지금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근데 이 현실을 외면을 하고 이런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책인 인구정책에 빠져 있다는 것은 현 정부가 상당히 현실을 외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인진 교수님과 통화를 하면서 좀 더 느꼈던 것은요. 일단은 현실을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 심각성이 참 심각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내년 3월 달이면 대선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등 이 대선 후보로 나왔던 분들이 과연 인구정책이 이제는 중요한 화두가 될 텐데 이민정책과 관련돼서 재동포와 그리고 외국인 인력 활용과 관련돼서 과연 어떤 입장, 어떠한 그러니까
관심을 보일 것인지에 우리가 좀 초미에 이렇게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좀 일깨워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어쨌든 이 국민적으로 이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는 거, 이것만 이제 의식을 하고요. 이렇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 윤희진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토론회를 통해서요, 이 윤희진 교수님이 느낀 바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국회의원이 주최를 했지만은 이 국회의원조차도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에는 관심이 크다고 말을 하지만은 이렇게 재외동포, 외국인 이주민과 관련된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꺼려하는 분위기다, 이런 걸 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는 저는 패널로 이 토론자로 참여한 사람들 중에 이 기독교 단체 소속 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도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단체에서 특히 이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큰 이유, 그 중에 하나는 이슬람교가 국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뭐랄까요, 퍼진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확대되는 거에 대한 상당한 이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 단체가 상당히 이민자에 대해서 지금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한 가지 이제 정보 차원인데요, 이 한국이민정책학회가요, 오는 12월 2일 각 정당 대표를 초청을 해서 각 정당이 갖고 있는 이민정책이 무엇인지 뭐 들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제안도 하는 그런 좌담회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윤희진 교수님도 참여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이 좌담회에 이제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뭐 윤희진 교수님이 이 토론회와 또 저와의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또 심정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11일 이 주제 발표를 하면서 윤희진 교수님은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유학생, 전문 기술자 등의 우수 인재를 유치해서 정착을 지원을 하고 워킹 홀리데이, 그러니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죠. 그런 비자를 외국인 청년들에게 주어서 이 국내 취업과 또 생활 기회 제공을 확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재외동포의 방문, 유학, 취업, 정착을 지원을 하고 또 고용 허가제로 입국하는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의 재결합도 보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농어촌, 지방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농업 이민자, 이 투자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해야 한다. 지금 뭐 지방, 이 농촌 지역이나 어촌 지역, 이런 지역은 특히 이 저출산 고령화의 직격탄을 받고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일손 부족 현상도 아주 심각해지고, 또 인구 절벽으로 해서 또 인구가 급감을 해서 이 지방이 소멸되는 그런 현상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을, 그러니까 재외동포 외국인들을 끌어들여서 어쨌든 어떤 인구가 감소함, 그런 현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지역, 현안 문제, 뭐 경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중앙정부가 이 인구 정책을 수립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민 행정을 담당할 이민귀하청이나 동포이민청 등의 전담 조직을 신설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뭐 윤희진 교수님, 네, 지난 11일 있었던 이 세미나에서 이 주제 발표했던, 그리고 이렇게 지적하고 나온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우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 중국 동포, 이 고려인 동포들, 여러 가지 한국에서 많이들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또 이 자녀도 또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남들이 좀 적응해서 이렇게 살아가실 그런 생각들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한국 사회가 이제는 다문화 사회이고, 그리고 재외동포와 또 외국인 이주민과 더불어 함께 상생하는 그런 사회로 나가는 것이 지금은 현실이고, 또 그게 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좀 미래지향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KW, 이 코리아 월드, 이 동포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이 재동포와 이민정책, 이 연구와 이 제안,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또 클릭수를 좀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이 관심들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년마다 이렇게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이 계획, 이 인구 정책에 재외동포, 외국인 이주민 관련 정책도 반드시 포함이 돼서 시행이 돼야 된다. 그게 현실이고 그거를 이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시민대표 변주장 김용필이었습니다.